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중2과학 2단원 직권의 변화 3강 화승암, 퇴적암 시작하겠습니다. 1. 화승암. 먼저 암석을 분류하겠습니다. 암석은 암석의 생성 과정에 따라 화승암, 퇴적암, 변성암으로 나눕니다. 화승암은 마그마가 식어서 생성된 암석입니다. 마그마는 높은 열과 압력으로 지하에 암석이 녹아서 생긴 액체 상태의 물질, 그것이 마그마입니다. 마그마가 식어서 생성된 암석이 화승암입니다. 퇴적암은 퇴적물이 쌓여서 생성됩니다. 변성암은 높은 열과 압력으로 성질이 변합니다. 성질이 변해서 생성된 것이 변성암입니다. 먼저 화승암을 보겠습니다. 화승암의 생성. 화승암은 마그마가 지표로 흘러나오거나 지하 깊은 곳에서 식어서 굳어진 암석입니다. 화승암은 생성되는 장소에 따라 화산암과 심성암으로 구분합니다. 지표로 흘러나와서 굳은 것, 이게 화산암이고 지하 깊은 곳에서 식어서 굳어진 것이 심성암입니다. 생성되는 장소에 따라 지하 깊은 곳에서 굳어진 심성암, 지표면에 분출되어서 굳어진 화산암, 이렇게 나눕니다. 생성 장소에 따라서 냉각 속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암석을 이루는 결정의 크기가 결정됩니다. 화승암의 생성 장소에 따라 형성되는 걸 그림으로 보면 화산암은 지표 부근에서 분출되었죠. 마그마가 분출이 되어가지고 굳은 것입니다. 심성암은 지하 깊은 곳에서 굳은 거죠. 그래서 지표면에 분출되면 냉각 속도가 빠릅니다. 심성암은 지하 깊은 곳이라서 냉각 속도가 느립니다. 뜨거운 물을 식히려 할 때 냉동고에 넣으면 빨리 식습니다. 식탁 위에 두면 천천히 식죠. 똑같습니다. 화산암은 지하 깊은 곳에 있던 게 지표면에 나오면 온도차가 커서 빨리 식습니다. 근데 심성암은 지하 깊은 곳에 있다 보니 온도차가 크지 않아 천천히 식게 됩니다. 마그마가 굳어서 생긴 게 광물 결정이죠. 그 광물 결정이 성장할 시간이 지표면은 부족합니다. 금방 굳어버리니까. 그런데 내부의 심성암의 경우는 광물 결정이 성장할 시간이 충분하죠. 그래서 결정의 크기가 큽니다. 화산암은 광물 결정 크기가 작고 심성암은 광물 결정의 크기가 크다. 냉각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결정 크기가 크고 냉각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결정의 크기가 작습니다. 화산암의 예로는 현무암과 유문암이 있고 심성암의 예로는 반려암과 화강암이 있습니다. 이 화승암의 종류. 화산암에 현무암, 유문암이 있고 심성암에 반려암과 화강암이 있습니다. 위쪽에 게 광물 결정이 작고 아래는 광물 결정이 큽니다. 아래에 있는 이 반려암, 화강암, 위에 있는 현무암, 유문암 결정을 비교해보면 아래는 눈에 구별이 될 정도로 알갱이가 큽니다. 위에는 광물 결정의 크기가 작고 아래는 광물 결정의 크기가 크다. 광물 결정의 크기가 작은 화산암에는 현무암과 유문암이 있는데 현무암은 제주도에서 발견되는데 어두운 광물이죠. 이쪽에 있는 게 어두운 색 광물입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밝은 암석입니다. 화산암 중에서도 어두운 것이 현무암, 밝은 것이 유문암입니다. 심성암의 어두운 것은 반려암, 밝은 것은 화강암입니다. 첫 글자로 외워주면 화산암의 현무암, 유문암, 화현유. 심성암의 심은 깊을 심자입니다. 지하 깊은 곳에서 생성됐습니다. 심성암에는 반려암, 화강암, 심반화, 현유반화. 첫 글자가 어두운 색, 둘째 글자가 밝은 색. 이렇게 구별하면 됩니다. 화승암의 생성 과정 실험을 했습니다. 마그마의 냉각 속도와 결정 크기는 관련이 있죠. 실험으로 확인합시다. 스테아르산이 있습니다. 스테아르산은 동식물의 지방을 추출한 것인데 얘로 소고기 기름, 우지라고 하죠. 소고기를 굽다가 식으면 허연 기름이 있죠. 그게 스테아르산 종류입니다. 그래서 중탕에서 녹입니다. 중탕에서 녹인 것을 시험관에 나누어 넣고 녹고 나면 뜨거우니까 나무집게로 집어서 50 내지 60도씨의 물, 더운 물, 그리고 얼음물, 페트리 접시를 띄워놨습니다. 여기에 스테아르산을 양쪽에 부었습니다. 얼음물에 부은 것이 냉각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결정의 크기는 작습니다. 우지가 굳어질 때 작은 것들이 엉겨 붙어 있습니다. 더운 물에서는 냉각 속도가 느려서 결정이 자랄 시간이 충분하죠. 그래서 결정 크기가 큽니다. 화산암은 지표면에 분출돼서 빨리 냉각해서 결정 크기가 작다. 심성암은 지하 깊은 곳에서 천천히 식어서 결정 크기가 크다. 실험으로 알 수 있습니다. 실험에 비유를 했는데
스테아르산은 마그마에 비유를 했고, 지하 깊은 곳은 더운 물에 식히는 걸로 비유했고, 지표면은 빨리 냉각되죠. 얼음물에 비유를 했습니다. 이렇게 실험한 결과 마그마 냉각 속도가 빠를수록 광물 결정의 크기는 작다. 그래서 지표면에 분출한 화산암이 결정 크기가 작다. 냉각 속도와 광물 결정의 크기 사이의 관계를 기억합시다. 화승암을 그래프로 분류해 봅시다. Y축은 어둡고 밝고 위로 갈수록 어둡고 광물 결정의 크기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큽니다. 화산암, 심승암으로 우선 구분해 보면 결정 크기가 작은 것이 화산암이죠. 그래서 A, B가 화산암입니다. 결정 크기가 큰 것, C, D가 심승암. 그 중에 어두운 암석이 A, C인데 화산암 중에서도 어두운 것, 현유니까 현무암이죠. A가 현무암, 반화니까 발리암. A, 현무암, C, 발리암입니다. 밝은 암석은 화산암에서 밝은 것, 현유, 유문암, B, 유문암, 다음 D는 심승암에서 밝은 것, 반화, D, 화강암입니다. 많이 알고 있는 현무암과 화강암을 구분해 봅시다. 현무암은 지표에 분출해서 굳은 화산암이죠. 화강암은 지하 깊은 곳에서 굳은 심승암입니다. 현무암은 지표면에서 굳었기 때문에 냉각 속도 빨라서 결정 크기가 작습니다. 어둡습니다. 화강암은 지하 깊은 곳에서 식어서 결정 크기가 크고 밝은 암석입니다. 화승암은 마그마가 식어서 굳은 암석이다. 지하 깊은 곳 심승암, 지표면에 굳은 화산암이 있습니다. 암석의 분류 두 번째, 퇴적암. 퇴적암의 생성 과정. 퇴적암은 퇴적물이 쌓여서 굳어진 것인데 이 퇴적물은 풍화 침식으로 생성됐습니다. 풍화 침식에 의해서 생성된 이 퇴적물들, 작게 쪼개진 부서지고 깎여서 생성된 이 퇴적물들이 쌓여서 다져지면서 물이 빠져나가고 광물들에 의해서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 이것이 퇴적암입니다. 퇴적물이 다져지고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이다. 이 퇴적암의 생성 과정은 퇴적물이 운반되어서 퇴적이 되는데 물이 운반을 해줍니다. 퇴적되는 장소는 바다 밑이나 강 아래에서 퇴적이 됩니다. 퇴적물이 바다나 강 아래로 운반이 되었습니다. 운반되어 가다가 이렇게 알갱이 큰 것들은 해안가 가까운 곳에서 퇴적이 되고 알갱이가 작은 것은 가벼우니까 멀리까지 운반이 됩니다. 이것들이 많이 쌓이다 보면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다져집니다. 아래로 이렇게 다져질 때 물이 빠져나갑니다. 그다음에 그 속에 들어있는 광물 성분에 의해서 퇴적물과 퇴적물 사이를 굳게 해줍니다. 서로 붙여서 굳어지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퇴적암이 생성되는데 이게 천천히 일어나다 보니까 한 시대에 들어온 알갱이의 종류, 크기, 색깔 다 다르니까 어떤 때는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면 이색이 되었다가 다음 세대에 들어올 땐 또 다른 똑같은 게 들어오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 색깔이 이렇게 다르게 무늬가 생깁니다. 평행한 줄무늬가 생겼습니다. 이것이 퇴적암의 특징입니다. 퇴적암의 종류는 퇴적물의 크기에 따라 다른데 퇴적물의 크기가 큰 것은 주로 자갈이죠. 퇴적물의 크기가 작은 것은 주로 진흙입니다. 중간 정도 크기 모래가 있겠죠. 자갈이 굳어서 이루어진 암석이 여암입니다. 주로 모래가 굳어서 이루어진 퇴적암은 사암입니다. 진흙이 굳어진 퇴적암은 이암입니다. 비교를 해보면 알갱이들이 왼쪽이 가장 굵고 갈수록 알갱이가 작아졌네요. 광물 결정의 크기가. 그래서 자갈, 모래, 진흙입니다. 자갈, 여암, 모래, 사암, 진흙, 이암입니다. 석회물질, 산호, 조개껍데기, 생물 유해 등 칼슘 성분이 많은 것들이 굳어서 퇴적되어 쌓인 암석이 석회암입니다. 그리고 화산이 분출했을 때 화산재가 아래로 내려와서 쌓이겠죠. 화산재가 쌓여서 굳어진 이런 퇴적암이 응해암이고 바닷가에 바닷물이 증발되고 남은 그 소금이 굳어서 이루어진 퇴적암이 암염입니다. 그래서 퇴적암에는 여암, 사암, 이암, 퇴적물에 따라서 석회암, 응외암, 암염 등이 있습니다. 퇴적물이 쌓이는 위치는 퇴적물의 크기가 작을수록 멀리 운반되죠. 그래서 퇴적이 되는데 여암은 해안가 가까운 곳에 자갈이 입자가 크기 때문에 퇴적되어 형성이 되고 멀리까지 운반된 진흙은 여기에서 이암이 형성됩니다. 모래는 사암. 그래서 해안과의 거리가 여암이 가장 가깝고 그 다음 사암, 그 다음 이암입니다. 퇴적암의 특징을 보면 퇴적암은 층리와 화석이 특징인데 층리는
태적물, 즉 이 알갱이의 크기, 모양, 색 등이 전부 다르죠. 그 태적물이 번갈아 쌓이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평행한 줄무늬가 생깁니다. 이 평행한 줄무늬를 층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적암의 가장 큰 특징이 층리입니다. 이렇게 평행한 줄무늬가 생겼죠. 이 화석, 과거에 살았던 생물 유해나 흔적이 태적물과 함께 쌓여서 만들어졌습니다. 발견된 화석에 따라서 지질시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화석은 태적물 사이에 있던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위에서 내리누르는 압력에 의해서 썩지 않고 그대로 수분만 빠져나가고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화석은 지질시대 연구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태적암의 큰 특징은 층리와 화석입니다. 4강에서 변성암을 배우면서 화성암과 태적암에 대해서도 함께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